안녕하십니까. 선거톡톡 공진성입니다. 여러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입니다. 희극 배우 출신의 젤렌스키는 정치 경험이 전무한 정치 신인이지만 2019년 4월 치러진 선거에 출마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도쿄대 출신의 아이돌 하시모토 유키가 기초의원에 당선돼 화제가 됐었죠. 이 두 사람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 신인이었는데요. 정말 정치 경험이 없어야만 정치 신인일까요? 일반적으로 정치 신인은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을 뜻하지만 정치권에 진작 뛰어들었지만 아직 당선된 적이 없는 사람도 정치 신인이라고 부르고 선거에 처음 당선된 초선 의원도 정치 신인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가운데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정치 신인, 즉 초선 의원은 모두 152명입니다. 지역구 의원 109명, 비례대표 의원 43명으로 전체 300석의 절반이 넘는 수입니다. 역대 국회의 초선 의원 수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17대 188명, 18대 134명, 19대 148명, 20대 132명. 초선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는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입니다. 정치 신인의 진입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른바 새로운 얼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선호 역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 신인이 공식적인 정치 무대에 오르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선거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과 선거 벽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현수막을 내걸기 위해 자리다툼을 벌입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면 맡아놓은 자리에 준비한 현수막을 내걸죠. 같은 시각 선거관리위원회도 바쁘게 선거구 곳곳에 선거일과 등록한 후보자들을 알리는 벽보를 붙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비 후보자 명함입니다. 다들 명함 한 장씩들은 받아보셨죠? 예비 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색깔 있는 점퍼를 입고서 선거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리곤 합니다. 주요 선거 사무 일정에도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때부터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정치 신인으로 출마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예비 후보자 제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후보자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으면 아무래도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직자는 재임 중의 공식 활동을 최대한 자신을 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바로 현직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그 반면에 정치 신인이나 현직자가 아닌 도전자는 선거법상의 제한 때문에도 자신을 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불공평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예비 후보자 제도입니다. 이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여 제한된 방법으로나마 후보자로서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내야 합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일정 액수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 기탁금의 20%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식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때에는 당연히 나머지 80%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탁금은 나중에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돌려받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선거방송 유튜브 추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예비 후보자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비 후보자는 선거 사무소를 세우고 그곳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예비 후보자의 얼굴이 인쇄된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 자신의 이름, 얼굴, 사진, 전화번호, 정규 학력, 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함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A4 사이즈의 명함을 만들어서 돌려도 될까요? 그건 명함이 아니죠. 오해를 막기 위해 명함의 규격도 정해 놓았습니다.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일, 예비 후보자 자신은 당연히 할 수 있겠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친이 살아계시고 자녀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또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 후보자의 경우 활동 보조인, 그 외에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은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때에만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때에만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다니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듯이 아무 곳에서나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대중교통시설 안에서도 안 되고요. 가가호호 방문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맞냐고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장소가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들은 흔히 자신이 속한 정당의 상징색 점퍼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새겨 있고 자신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커다란 팻말 등을 목에 걸고서 차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요. 물론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고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세대에 홍보물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를 직접 만나 인사하고 악수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무래도 스킨십이 유권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모양입니다. 대개 예비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어느 정당의 후보로 공식 추천을 받게 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신이 속한 당의 공식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하면 이제 정식 후보자가 됩니다. 물론 소속 정당이 없는 경우에 무소속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했으니까 별도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비 후보자도 반드시 후보자 등록 기간에 새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 마감 이후로는 예비 후보자 신분도 잃게 됩니다. 치열한 선거운동 기간이 어떤 후보자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처음 선거에 뛰어든 정치 신인에게는 그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이 자신을 알리기에 너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과 도전자들이 조금 더 일찍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예비 후보자 제도입니다. 선거톡톡, 오늘은 예비 후보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